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회의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를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하고 시민 방청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많고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모녀 극단 선택을 계기로 돌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익산형 민관 돌봄 추진단을 출범하고 돌봄에 취약한 가구들에 대해 상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2천여 세대에 대해 3년 동안 집중 관리가 이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회의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를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하고 시민 방청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많고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입법 예고를 마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안은 회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본회의만 한정된 회의 중계를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시민이 방청을 원하는데 의회가 제한할 경우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후 공개 시점이 불투명하고 공개 공지 안내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민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라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중계는 조례를 개정해도 실질적인 확대 시행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산시가 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단서 조항이 좀 있어서 시스템이 없는 곳의 회의는 그러면 공개할 수 없고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좀 됩니다. 또 시민방청도 상임위원장이 제안 사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에는 회의 참관 자체가 어렵습니다. 방청을 제한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문서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고요. 현장에서 방청권을 주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방청이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내가 이걸 신청했을 때 이런 신청 과정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강제가 아닌 의무 규정이란 점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청렴도 전국 꼴찌인 군산시의회, 시민 알 권리 보장과 투명성이 확보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과 익산의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 마감된 가운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익산은 전체 선거인 23만 4,688명 가운데 12만 2,155명이 투표에 참여해 52.05%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은 전체 선거인 22만 1,550명 가운데 11만 91명이 투표를 마쳐 사전투표율은 49.69%입니다. 도내 사전투표율은 53.0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군산의 사전투표율은 도내 15개 시군구 선거구 가운데 13번째, 익산은 12번째로 낮았습니다.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인 새만금공항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청은 최근 새만금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북도에 법정보호종 정밀조사와 조류대체 서식가능지 분석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면 사업 진행은 3개월에서 6개월가량 늦어집니다. 새만금공항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올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만금 신항의 한계 설정으로 어업행위가 제한되면서 어민들이 생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새만금 신항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대형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한계구역이 설정되고 한계 내에서는 어업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계구역으로 설정이 예상되는 해역은 신시도와 무녀도 해역 550헥타르에 이르는 김양식장입니다.
어민들은 새만금 개발로 133건, 2,642헥타르 규모의 김양식 어업권이 소멸된 상황에서 또다시 어업권을 뺏기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내 일부 학교에 도입됐지만 접속률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전체 760개 학교 가운데 27%인 200여 곳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들 학교의 하루 평균 접속자는 5.6%로 접속률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입니다. 이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가입과 접속 절차가 복잡하고 접속할 때 오류가 많아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서해안권 발전 사업이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지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558억 원을 투입해 노을과 갯벌 자원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 가운데 50%인 국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국비 279억 원 가운데 올해까지 투입된 국비는 54억 원으로 2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내년 3월 문을 여는 내흥동의 공립단설유치원 규명이 군산 세빛유치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어제 교명 제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민 선호도 결과를 반영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빛은 새만금의 빛나는 어린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교명입니다. 세빛유치원은 군산의 6번째 단설유치원이며 전북도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도의회 심의 의결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익산 중앙동의 안전인프라가 확충됩니다. 익산시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3억 4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고화질 범죄 예방 CCTV와 로고 프로젝터가 설치되고 오래된 빈집은 철거를 거쳐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관광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와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개발청은 29일부터 30일까지 관광 분야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새만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광 레저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고군 산군도 등을 방문해 주요 개발 현장과 관광 자원을 둘러봤습니다. 또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의 방향성과 신속한 개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익산시가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민관이 함께 움직이는 익산형 통합돌봄 추진단이 오늘 출범했고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부서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2천여 세대는 3년 집중관리가 이뤄집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형 통합돌봄 민관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등 관련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익산라이즈 사업 추진단 등 7개 부서 기관이 참여했고 부시장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추진단은 민관이 함께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와 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 돌봄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7월 하반기 조직 개편에서 개 단위의 전담부서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에 발맞춰 우리 익산 실정에 맞는 익산형 모델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대한 밀착관리도 강화됩니다. 익산시는 3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수급 중지 가구는 2천여 세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통리장, 행복지킴이와 공조해 초기 3개월은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위험도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익산시가 민관 공동 협력을 통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발생한 모녀 사건처럼 공적 지원 체계에서 소외된 위기가구를 찾아
체계적으로 돌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돌봄 추진단 출범에 전담부서 신설,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까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효율적인 돌봄이 정착될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입니다. 익산에서 보건복지부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5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혜자에게는 가사간병 서비스와 생활물품 지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절감률 65%, 재가 생활유지율 87%, 만족도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가 의료급여는 퇴원한 장기간 병원 입원자가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도내에서는 투표용지 훼손 등 1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선거 관련 112 신고는 모두 12건으로 소음 5건, 교통불편 2건, 선거 상담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전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 후 인증샷을 찍던 60대 여성이 선관위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항의하며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21대 대선 선거 공보물 발송 비용이 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책자형과 전단형 공보물을 도내 86만여 세대에 발송했습니다. 발송비는 전단형은 한 통당 640원, 책자형은 760원이었습니다. 군산 회연면 한 마을 공터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나도 양귀비 1,700주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사전투표를 하러 온 전직경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양귀비를 압수했고 현재 폐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나도 양귀비는 보라색 꽃을 피워 관상용으로 오인하기 쉬우며 경찰은 소유주와 재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삼기면의 한 농약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9분쯤 불이 나 25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자 진화를 시도했던 50대 근로자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신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8분쯤 신동의 한 원룸 2층에서 불이 나 내부에 있던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연기 흡입 등으로 일부 주민들은 익산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위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역 가구업체에 접근해 수의 계약을 유도하면서 가구를 구매한다고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의 명함을 위조한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해당 사실을 파악한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시민들에게 유사 사기 방지를 위한 안내에 나섰습니다. 군산 모내기 지역의 이화명 나방에 대한 철저한 방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 농업기술센터는 이모작 지역을 중심으로 이화명 나방 발생이 많았고 시기도 전년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를 방제 적기로 보고 조기 모내기 포장과 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에 추가 방제를 강조했습니다. 아직 모내기를 하지 않은 노는 이화명 나방 방제 효과가 있는 육묘상자 처리제를 사용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전량을 살펴야 합니다. 이화명 나방 유충은 벼 줄기를 갉아먹어 말라 죽게 만들며 이화기 성충은 방제가 미흡할 경우 한 포기에 10마리 이상 발생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산시가 오식도동 원룸촌 일대에 AI 스마트폰과 방범용 CCTV 등 9대를 설치합니다. 군산시는 군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함께 최근 3년간 범죄를 분석해 외국인 밀집 주거지인 오식도동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방범장치는 AI 융복함 CCTV 선별관제 시스템이 적용돼 사건 발생 시 외국인과 시민의 이동 동선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안 해변가에서 야간 시간대에 해루질하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29일 밤 11시 40분쯤 부안 대학리 인근에서 여성들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갯바위에 고립된 3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부안 해상은 지난 27일부터 바닷물의 높이 변화가 심한 대조기였습니다. 한편 지난 4월에도 변산해수욕장 송포항 인근에서 3명이 고립돼 구조된 바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도로 옆에 설치된 반사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8시 30분쯤 고창 상하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길 가장자리에 있던 반사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커브길 구간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구조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 장기화 전망이 나오자 전북자치도가 가축 폭염 피해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164억 원을 들여 가축재해 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들이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150만여 마리의 가축 폭염 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전북이 전체의 18.4%인 28만 6천 마리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립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1 2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저축계좌는 수급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을 지원해 모두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희망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모집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3차는 9월, 4차는 11월에 각각 진행됩니다. 군산시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투표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은 지난 27일 공무원이 투표날 듣는 가장 공포스러운 말 탑4라는 주제로 사흘 만에 160만 회 이상 조회를 기록했고 댓글은 650여 개가 달렸습니다. 게시물은 선거 때 주의사항이라는 지루할 수 있는 콘텐츠를 대화 형식으로 재미있게 구성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공무원은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로 거부가 없는 연기가 호평을 얻었습니다. 익산시가 체납지방세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합니다. 서비스는 별도 신청 없이 납세자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체납 내용과 납부 안내문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계정보 암호화 기술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납세자는 본인 인증 후 카카오페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청년 인턴 5명이 채용됐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인턴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5개월간 범죄 예방계와 민원실 등 민원응대 부서에 배치돼 행정 업무와 범죄 예방 활동을 보조하며 공직을 체험하게 됩니다. 청년 인턴 제도는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로 마련됐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공공부문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산에서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가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고학년부 40개 팀과 저학년부 34개 팀 등 74팀이 참가해 144경기를 치릅니다. 대회는 예선리그를 거쳐 각조 1, 2위가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며 군산과 익산에서는 군산 제1고와 1위고가 참가합니다. 2차 전지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군산시는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다음 달 5일 새만금 잡고잉 윗 2차 전지 박람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일반 기업관, 2차 전지 기업관,
공공금융기업관, 취업지원관, 취업 컨설팅관 등으로 구성돼 AI 면접 체험과 실무 특강, 현장 체험, 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시는 행사 규모 확대에 따라 참가자 1,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에서 익산 선수단이 9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위 동산초 황호준 선수는 수영 평영 100m에서, 익산중은 검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위 초 박수현 선수도 육상 100m와 200m에서 은메달 2개를 땄고, 1위 북중 어양중, 원광중 1위 팔봉초, 송학초 선수들도 각 종목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전북 전체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28개 등 모두 59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직원 간 기술 전수를 통해 신규 직원들의 능력을 키우고 농업 현장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농업 현장의 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현장 지도 사업 수행을 위해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근대 역사박물관이 6월부터 11월까지 삶과 민속 이야기 역사광자를 2층 규장각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우리나라 민속을 주제로 잊혀져가는 세시풍속과 통과의례, 가택신앙 등 우리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배우고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4도, 익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10도에서 27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 29도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군산은 최고 26도를 보이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